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논쟁이 완전히 수그러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지만, 지금 경기 침체 논쟁을 지금 뭐 불식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주변의 그런 주변적인 그런 경제 지표들이 뚜렷한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주택 매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손바꿈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주택 중개업체인 레드핀에 따르면 어, 이 오래 묵고 있는 매물들이 7월에는 한 60%에 육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좀 그 7월 고용 보고서에서 헤드라인 지표 말고 좀 주목해야 될 인플레 관련 지표가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준에도 앞으로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로 해석될 정도로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나 늘었으면 상승했고요. 이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상폭도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자에 대한 그런 구인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 고용주가 신규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울러서 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게 7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에 달했는데요. 팬데믹 이전 수준은 평균 한 63%, 63.4%이 정도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좀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쾌한 원인이 지금 진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하튼 지금 구인 수요보다는 구인 수요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임금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할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고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의 미국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데에 한 절반가량은 임금이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시절에 백악관 수석 경제고문이었던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일단 기쁘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준의 이제 긴축 의지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긴축을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나온 지표들이고, 또 반대로 뭐 주택 매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경기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의 긴축 의지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75bp를 보는 게 주류고, 어떤 분들은 뭐 100bp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50bp도 좀 있고 그렇긴 하던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월가에서는 75bp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향은 지난 주말부터 나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한 목소리로 그 이후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 놓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강경하게 내놨고요. 그 배경이 지난 주말 고용 지표에서 확인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bp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 선물이 이미 75bp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100bp 인상 가능성은 이제 조금
이따가 발표되는 CPI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날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면 100bp 인상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채 2년물이 6.2bp가 오르긴 했지만 3.2% 수준이었고요. 10년물은 2.8%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역전폭이 지금 40bp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향후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당장은 100bp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CPI가 6월 달에는 9.1%가 올라서 시장을 놀래켰는데요. 월가는 이번 달은 상승폭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다. 한 8.7%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동안 조금 주춤해졌던 국지유가 상승세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월가가 75bp, 9월 달 75bp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지난달에 6월 달에 9.1%가 나왔고, 이번 달은 피크아웃, 그러니까 9.1%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특파원님이 보시기에는 기름값 좀 떨어졌고, 주변에 식료품 값 좀 떨어졌는지, 이제 체감하는 이제 물가가 좀 궁금하고요. 6월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또 낮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체감할 수 있는 건 당장 기름값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갤런당 제가 뭐 부임할 당시에는 2달러가 안 됐었던 수준이고요. 이게 최근에 정점을 찍었을 때는 5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일부 싸게 파는 주유소들은 갤런당 3.99 끝자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3자를 본 게 상당히 어리간만인데요. 어 3달러대의 그런 주유소도 나타날 정도니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값은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가게들이 그 지출을 거의 줄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은 코스트 푸시 차원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여태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디맨드 풀의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로렌 서머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정책이 뒤처진 수준이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번에 예컨대 CPI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고 영국처럼 된다면 한번 큰 충격을 받지 않겠나. 다만 시장의 예상만큼 8.7% 수준으로 나오거나 그 이하로 나온다면 시장은 약간의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가게가 이제 재무 구조가 튼튼해서 이게 디맨드 풀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쟁은 이제 그 로렌스 서머스가 던진 논쟁인데 그 가계 재무 구조가 튼튼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표를 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번에 디맨드 풀을 갖고 올 요인보다는 다음에 오게 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는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고 큰 목소리로 지금 자신을 하고 있나라고 곰곰이 좀 살펴보면 결국 연준이 믿고 있는 뒷배는 가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 GDP의 거의 70%를 설명하는 게 소비 부분이고요. 이 소비 부분을 책임져야 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아직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어 어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절대 수준으로 미국의 가계가
예컨대 뭐 소비를 아주 큰 폭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구축이 되는 그런 요인은 좀 적지 않겠나. 연준은 이걸 보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채권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나스닥도 20% 이상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에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좀 미친 내용 중에 어제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엔비디아도 가이던스를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왔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분기가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좀 지금 약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9월 달부터 미국 채권 시장, 미 국채 시장의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술주 등 그 나스닥 종합지수가 랠리를 펼쳤던 것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2.8%, 2%대 후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게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이대로 갈 수 있는지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9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FOMC가 끝나봐야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시장에서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9월 달부터 여러 번 언급은 되긴 했지만 양적 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여태까지는 일종의 맛보기 형태였고요. 이제부터는 연준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수준으로 미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체 미국채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연준이 갖고 있었고요. MBS의 3분의 1을 연준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더 이상 이제 사주지 않고 있는 부분을 줄여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그 미국채 발행 당국인 미 재무부가 그 미국채 발행 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발행 기물별로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조정의 가장 큰 그 핵심 포인트는 20년물 등 그 장기물의 그 국채 분기 입찰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정도로 장기물이 상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아주 싼 자금으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혹이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장기물을 줄였다는 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는 채권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도 장기물을 줄인 재무부의 의중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채 시장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되어 오긴 했지만 그 PD들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걸 이제 철회를 한 그런 영향인데요. 24개 미 국제 PD사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이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시티나 이런 쪽에서 미국채 수익률을 더 이상 미국 그 시장 조성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빠졌는데 미국 시장의 큰 손인 그 대형 은행들의 시장 조성 기능이 약화된 부분이 9월 달부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소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그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서 그 미국채 시장이 거래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빈도 매매를 일삼는 일부 헤지 펀드를 정조정한 그런 규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도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딜러로 이제 등록을 하라는 요구인데요. 이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한 달에 $250 이상 거래하는 헤지 펀드들을 대상으로 딜러로 등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타델이나 이런 대형 헤지 펀드들이 여기에 적용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헤지 펀드들은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배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금 조달원을 지금 밝혀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RP 시장에서 아주 그 큰 손인 생부사들도 이 파장이 RP 시장의 그런 또 텐트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우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업계에서는 SEC가 너무 과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건의가 전달돼 있고요. 근데 SEC는 좀 강경합니다. 이른바 그 헤지 펀드들이 유발할 수도 있는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일으켜서 플래시 클래시,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오히려 방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딜러로서의 규정도 지키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고빈도 매매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좀 감안을 하면 9월 달에 미국채 수익률 동향이 향후 연말까지의 금융시장을 결정짓는 그런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봅니다. 짧은 그리고 질문 하나 그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예, 예,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네네. 해도 9월 달에 50bp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그게 지금 75bp로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채권 시장 흔들거리고 주식 시장 흔들거리고 다 흔들거렸는데, 이게 일단 75bp가 9월 달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번 남은 그 연준 회의에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50bp, 50bp 할 거다, 또는 50bp나 25bp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경로의 변화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서 좀 영감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나고 보면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가장 지금 현재의 현실에 지금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연초에 되돌아보시면 블러드 총재는 너무 매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오히려 지금 이제 중간 수위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총재는 연말까지는 150bp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립금리 수준을 지금 어디로 보느냐는 시장에서도 계속 논쟁이 이어왔지만 지금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제일 연준이 경계해야 될 게 스탑 앤 고 형태다. 지금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 놓을 때까지는 연준이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 매파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75bp를 인상하고 나서도 뭐 CPI가 계속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탑앤고 형태의 그런 통화 정책이다라고 일부 지금 전문가들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내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